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안 지역 학원발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 신규 확진자는 3일 오전 기준 25명으로 두 자릿수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섬진강댐 하류 등의 수해 원인과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자연적 요인에 댐 운영 관리와 하천 정비 부실을 수해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임실에 국내 첫 반려동물 추모공원이 들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화장로와 납골당, 수목장 등이 마련됐고 반려인을 위한 추모실과 입관실도 들어섰습니다. 부안 격포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뒤집어져 낚시객 2명이 빠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 구조정 등을 보내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안에서는 10대 학생들이 다니던 학원발 확진자가 10명으로 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전북 도내 두 자릿수 감염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의 한 학원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일. 이틀 뒤 10대를 포함한 학생 7명과 40대 학부모 2명 등 모두 9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공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안군은 해당 건물에 다른 학원들과 음식점, 미용실, 복지센터 등이 있는 만큼 임시 폐쇄한 뒤 환경 검체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지역 내 사설학원도 임시 휴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거리두기는 4일부터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욱 부안을 포함한 전주와 정읍, 김제 등 도내 신규 확진자는 25명에 이릅니다. 3일 오전 기준으로 열흘 넘게 두 자릿수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주류 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운영 제한 시간 등을 어긴 업소 5곳을 적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학원 종사자들의 코로나19 검사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학원 강사와 개인과외 교습자 등 1,3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차 검사에는 2% 정도만 참여했고 현재 2차 검사에도 20명 정도만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학원 종사자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 검사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생한 수해가 집중호우 등 자연적 요인에 댐 운영 관리와 하천 정비 부실이 겹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난해 여름 발생한 섬진강댐 등 댐 하류의 수해 원인과 이에 대한 정부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댐 관리 규정 등이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하천 정비가 미흡해 도로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등 모두 158개 지구에서 3,7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섬진강댐 하류의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책임 소재 등 핵심을 비껴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안 격포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 2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3일 아침 7시쯤 부안 격포항 5km 해상에서 레저보트 한 척이 뒤집어져 낚시객 2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 등을 급파해 구명조끼를 입은 2명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는데요. 전북 임실군의 국내 첫 반려동물 추모공원이 들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반려동물 추모공원이 지난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임실군은 오수면 일대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추모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국내에는 다수의 민간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있지만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조성한 공공장례식장은 임실군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추모공원에는 반려동물 화장로 3기를 비롯해 납골당과 수목장 등이 마련됐고 반려인을 위한 추모실과 입관실도 들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는 반려인을 위해 장례식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추모공원이 들어선 오수면은 불길에 휩싸인 주인을 몸으로 불을 꺼 구하고 죽었다는 의견 설화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임실군은 역사적 이야기를 살려 오수면을 반려동물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수 의견 관광지를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조성하고 앞으로 그 애견호텔을 민자 유치와 또 세계 명견 테마랜드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반려동물 특화 동공단지도 조성하고 의견 문화재에는 국제 도구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오수를 펫힐링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KB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가구는 600만, 반려인구 수는 1,50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실군이 추모공원 조성을 계기로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전북에서 노인 학대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 신고는 648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87건인 44.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학대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전주가 89건이었고 이어 익산이 52건, 군산이 4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주를 이뤘고 부양 의무자 또는 보호자가 노인 부양 책임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면서 학대한 방임도 3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인 학대도 24건이 있었고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자기 방임 23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학대 사례 287건 중 270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는데요. 코로나19로 노인 복지시설 등의 휴관이 늘어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에서 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해 학대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순창군이 전통장류의 제조관리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은 전통장류의 정의와 특성, 제조 기준과 방법, 위해 요소 관리 방법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전통장류의 해썹 관리 계획과 공장 구축 방안 정보도 담겨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순창군은 매뉴얼이 필요한 업체를 조사해 이달부터 배포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전북교육청 공무원 합격자가 2일 발표됐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2,500여 명이 응시했으며 교육행정 233명과 사서 7명 등 모두 259명이 선발됐습니다. 합격자 가운데 남녀 비율은 여성이 66%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40%, 30대가 53%로 집계됐습니다. 최고령 합격자 나이는 50세, 최연소는 19세입니다. 2021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가 8월 11일 치러집니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83명과 중졸 211명, 고졸 748명 등 1,042명이 지원했습니다. 시험 장소는 전주 오송중학교와 평화중, 아중중과 전주교도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응시 신청서를 8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김제에 살면서 자동차 관련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면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 씨는 지역 자동차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만 18세에서 만 60살까지 근로자에게 매달 10만 원씩 최대 12달을 김제 사랑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전북 청년수당과 같은 유사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전라북도 고용안정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읍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정읍시와 지역 농축협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읍시는 지역 8개 농축협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를 열어 농업인 소득 증가와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읍시는 농축협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김제 지역 모범 근로자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제시는 모범 근로자 13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김제시는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시상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청소년 수련원 인근의 생활관 건립에 나섭니다. 임실군은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을 건립합니다. 청소년 생활관은 다음 달 9월 설계 용역을 발주해 오는 2023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